오늘부터는 불의 시대, 경기 흐름의 4계절 중 여름에 속하는 실적 장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봄이 무르익은 중간봄의 시대에 움직이기 시작한 자원 관련주가 늦봄의 시대에 이르러서 힘을 얻으면 다음 단계인 여름의 관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실적 장세입니다. 증시에서 초여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시장이 드디어 위세를 얻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이미 여름의 시대로 들어왔다면 이때부터는 시장이 갑자기 찬 겨울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초여름 시대의 주식시장을 살펴볼까요? 이 시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도주는 바로 보험주인데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아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죠. 채권은 변화율이 워낙 낮은 자산이죠. 앞으로는 보험과 관련된 법규가 변화하면서 시가평가하는 부분이 많아지겠지만 2022년 현재 아직은 시장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는 예외인 거 아시죠? 아무튼 주식은 언제나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자산 가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초여름의 시대에는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는 보험료를 체결할 당시에 시장 이자율로 재투자해서 거둘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이 참작이 돼서 정해지는데요. 현재 이자가 높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져서 고객에게 유리해집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운용수익이 커지니까 당연히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험사의 이익이 커집니다. 금리가 낮다면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높게 설정이 될 텐데요. 금리가 낮다가 높은 쪽으로 간다면 낮은 시기에 고객들에게 받은 비싼 보험료를 금리가 높아졌을 때 높아진 이자율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주를 매수하는 시기는 보험회사의 실적이 호전되는 금리 인상 직전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바로 입증되죠. 최근 금리 급등 시기에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자, 잠깐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돈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방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채권 시가평가 제도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가 무려 14조 원이 증발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채권의 가격이 아예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험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같이 기억해주세요. 이 교육방송은 정상적 스테이지를 감안한 거고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스테이지라면 개인 입장에서 볼 때 금리가 낮은 시기에 장기보험을 드는 것은 그만큼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보험주가 1차 상승을 해서 힘을 얻게 될 무렵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바로 기계 설비 업종이에요. 늦봄의 시기로 잠시 돌아가 보면 시장에 돈이 상당히 늘어나 있을 거고 주가는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들은 아직 설비 투자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투자를 잔뜩 해놨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덜컥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지우고 하지만 초여름 시대부터는 서서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경기가 싸늘한 상황에서 소비가 더욱 강하게 진행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의 실적이 먼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먼저 살아난다는 점이 바로 부의 효과입니다. 부자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비하지 않다가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1차 상승을 마치게 될 무렵 서서히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부자들의 1차적인 소비에 의해서 공장 기계 설비의 가동률이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재고 조정에 치중했던 공장은 일제히 재고를 늘리려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재고가 늘어나면 재고 효과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게 되죠. 재고가 늘어나는데 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나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선 재무회계와 관련된 공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중요하기는 한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기초재고 플러스 구매 마이너스 기말재고. 여기 부호를 잘 살펴보시면 장부상 마이너스 부호인 기말재고가 늘어나면 회계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고 수준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때부터 비로소 애타게 기다리던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미 호전되기 시작한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재고 효과로 시작한 기업의 실적이 전체 기업군으로 빠르게 퍼지고 공장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에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CEO들도 대부분 신규 설비 투자를 강행하죠. 신규 설비 투자가 시작되면서 기계 설비 투자 관련주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신규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이 충원되면서 고용 시장은 활기찬 모습을 띠게 됩니다. 특별히 외울 거 없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시작된 후에 고용 시장이 더욱 좋아진다. 이게 바로 여름 장세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초여름의 시대에는 금리가 오른다. 시장의 장기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거나 혹은 한두 차례만 겨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를 이용한 과감한 설비 투자가 시작되고 이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고용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경기 흐름의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계와 설비 관련주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실적이 호전되겠죠.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초여름의 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폭발적으로 좋아질 때는 기계 설비 관련주들이 한껏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기계 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많아져야만 그 기계 장비를 돌리기 위한 인력의 고용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기 호전도 없고 주가도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점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고용시장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상승을 시작한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이지만 초여름의 시기에 이르게 되면 먼저 부의 효과에 의한 1차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들의 재고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서 재고 효과가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만듭니다. 주가는 이전부터 오르고요.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건 그 이후예요. 봄의 시대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잊지 않으셨죠? 주가가 한참 오름 뒤에나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초여름의 시대에 와서야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적히기 시작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불처럼 증시가 타오른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실적 장세라고 부르는 거죠. 물가를 잠깐 보면 물가가 물론 모든 스테이지에서 언제나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시장이 좋아진 이후에는 물가도 상승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일단 뜨거운 여름으로 진입하면 다시 찬 겨울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까지 계속 강조드렸듯이 설비 투자가 개시되면서 그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고용시장이 더욱 활기차진 후에 이제부터는 몇몇 부자들만의 소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들의 2차 소비가 시작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더 뚜렷하게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여름의 시대 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는 중요한 투자 자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다음 시간 중간여름, 늦여름과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